자, 수열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우리가 수열을 이렇게 쓰거든요. 자, A, N 이렇게 써요. A, N. 여기 보면 조그맣게 N이라고 썼죠. 자, 요 N은 자연수예요. 자연수. 자, N이 1, 2, 3. 자, 이런 자연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A1, A2, A3.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써나간단 말이야. 자, 수열은 어떤 규칙성이 있는 수들을 나열을 한 것인데, 자, 선생님이 한번 써볼게요. 마이너스 1, 2, 5. 자, 그러면은 내가 네 번째 오는 수를 예측을 할 수가 있어. 자, 어떤 수가 오겠지? 어떤 수가 올까? 자, 8이 오겠죠? 자, 왜 그런 건가요? 자, 규칙성이, 그렇지. 플러스 3, 플러스 3, 이렇게 이제 플러스 3. 자, 이런 규칙성을 생각을 해보니까 네 번째 항이 8이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규칙성이 있는 수들을 나열한 것을 우리가 수열이라고 하고 이와 같이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는 이렇게 나타내요. 여기다가 이제 괄호를 해주는데 이 괄호의 의미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도록 할게. 자, 그러면은 얘가 이제 네 번째 항이고 다섯 번째 항이 있고 여섯 번째 항이 있겠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n이라고 쓰면 얘는 몇 번째 항입니까? 말해. n번째 항이죠? 자, 이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합니다. 일반항. 자, n번째 항을 왜 일반항이라고 하냐면 내가 이 수열의 규칙성을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본단 말이야. 자,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3을 더한 거죠. 그죠?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3을 몇 번 더한 거지? 두 번 더한 거지. 네 번째 항은 3을 몇 번 더한 거죠? 세 번 더한 거죠? 그지? 자, 그러면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3을 몇 번 더한 겁니까? n-1번 더한 거죠? 어서와요. 자, n-1번 더한 거죠? 자, 여기 앉고, 여기 앉습니까? 자, 책입니다. 하나는 수원, 하나는 속도. 우리 이름이 어떻게 되죠? 유리요. 유리. 유리.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니까 자, 결국 n번째 항이 3n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이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일반항의 뜻이 뭐냐면 내가 이 n번째 항을 알면 10번째 항을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n 대신에 뭘 넣어서?
10을 넣어서 30 빼기 4 26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내가 다른 항들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수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수열은 AN이라고 나타내고, 자, n 대신에 자연수를 넣어가지고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자, 이렇게 순서를 매긴다. 자, 이 수열은 규칙성이 있는데, 자,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하고, 규칙성을 이용해서 일반항을 구하면은 다른 항들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수열은 규칙성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등차 수열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한번 배워볼게. 자, 등차 수열. 등차. 자, 등차 뜻이 뭘까요? 등차. 같다라는 말이겠죠? 그럼 차는 뭘까? 뺀 거를 말하는 거야. 규민이가 늦잠 잔 것 같지는 않은데 오늘은 언제 잤어? 얼마 전에? 그래서 이런 거는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라니까. 열심히 하겠다는 건 좋은데. 맞아. 내가 고민을 좀 했는데. 자, 등차 수열을 이게 차가 같다 이런 얘기야. 두 이오탄항에 차가 같다. 자, 얘를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볼게요. 좀 전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었던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 등차 수열. 자,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뺀 값이, 자, 여기서 얼마가 되죠? 3이 되죠?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뺀 값도 3이 되죠? 네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을 뺀 값도 역시 3이 되죠? 두 이웃탄항의 차가 항상 같단 말이야. 자, 요런 수열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 이 같은 차를, 자, 요 차를 공통된 차이라고 해가지고 공차라고 합니다. 공차. 규민이가 안경을 원래 썼었나? 썼었어? 그랬나? 자, 공차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이 공차를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냐면, 유민이 공차 어떻게 나타내지? 공차? 응? D. 자,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자, 요게 n 플러스 1번째 항. 그럼 얘는 뭐겠어? 두 이웃탄항의 차라고 했죠? n번째 항. 그지? 자, 이 값이 항상 일정한 거야. 그죠? 자, 요 3을 우리가 D라고 보통 많이 쓴단 말이야. 요게 공차인 거예요, 공차. 공차. 자, 공차는
우리가 똑같은 값을 계속 더한다라고 해도 되는 거죠. 그죠? 차이가 같다라는 말도 되고 같은 값을 계속 더하는 수열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자, 이 등차 수열의 n번째 항 뭐라고 했지? 일반항. 자, 일반항을 한번 구해볼게요. 일반항. 자, n번째 항에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몇 번 더하는 거죠? 세 번째 항은 두 번 더하고 네 번째 항은 세 번 더하고 그럼 n번째 항은 n-1번 더하는 거지. 그지? 자, 얘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항. 자, 거기 선생님이 나눠준 프린트 1번을 볼게요. 1번을 규민아, 수업 들을 때는 그거 안 봐도 돼. 아이고, 안 봐도 돼. 야,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지. 그건 집에 가서 보고. 보고 있었어. 자, 1번. 자, 거기 마이너스 11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봐요. 섭자양.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8R에다가 두 번째 항이라고 써봐요. 자,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5. 자, 네 번째 항은 마이너스 2. 자, 이 수열의 규칙성은 뭔가요? 규칙성은 뭔가요? 뭐라고? 다시 한번. 그렇지, 30 커진다. 자, 근데 봐봐. 이게 좀 차이가 있어. 30 커지는 거 맞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나중을 위해서 등차 수열의 정의가 뭐랬어? 이거라고 했잖아. 그죠? 두 이웃하랑의 차가 항상 얼마라고? 그죠? 자, 규칙성을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자, 공차가 얼마? 자, 3인 거죠? 3. 자, 그러면 일반항을 구하라. 자, n번째 항을 구하라. 첫 번째 항에서 공차 곱하기 n-1 하면 되잖아. 자, 첫째 항은 마이너스 11, 공차는 3. 자, 3n 마이너스 14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첫 번째. 자, 두 번째. 자, 6R에다가 첫 번째 항이라고 써볼게요. 3R에다가 두 번째 항이라고 써볼게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항이죠. 자, 얘는 두 이웃한 항의 차가. 자, 이렇게 한번 써봐요. 이렇게. 자, 이게 두 이웃한 항의 차를 의미한다라고 했지. 자, 이게 이제 공차가 되는 거야. 자, 이게 값이 얼마지? 자, 방학 때 힘들겠어, 안 힘들겠어? 너네가 방학 때 어떤 사람은 4번, 어떤 사람은 5번 수학학원을 오는 거야. 일주일에 거의 매일 오는 거야. 힘들겠어, 안 들겠어? 힘들어요. 그죠? 특히 수업 들을 때 수동적으로 수업을 들으면 더 힘들어요. 알겠니?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수업을 들어야 덜 힘들어요. 자,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내용을 다시 물어보는 거잖아.
자꾸 말을 해보는 게 좋아요. 알겠죠? 자, 유리는 그 뭘 열심히 하고 있지? 아 이게 제가 칠판이 잘 안 보여가지고. 아, 앞에 앉으면 해결돼요. 아니에요? 자, 얘가 얼마가 돼? 말을 해. 규민이 말을 해. 말을 하라고. 3 아니지. 마이너스 3. 자, 공차가 마이너스 3인 거죠? 자, 그러면 n번째 항의 첫째 항이 얼마? 6. 공차가 마이너스 3. n 마이너스 이렇게. 마이너스 3n 더하기 9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봐봐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 책에 있는 내용을 표면적으로 이제 공부한 거하고 내가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게 차이가 되게 커요. 자, 등차 수열은 일반항을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라고 했거든. 근데 자, 이 식이 의미하는 게 과연 뭔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자,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자, 얘를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되었죠. 그죠? 정리하니까 이렇게 되었죠.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어떻게 생긴 겁니까 이게? 주민이 이거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게? 그렇죠. 똑똑해. 자, 주민이 이게 어떻게 생겼다고? 좀 더 정확하게 다르게 얘기해봐. 다른 사람이잖아. 어떻게 생겼어요? 배운 적이 있는데 아까 먹었구만. n에 대한 1차식. 그쵸? 자, 등차 수열이 어떻게 생겼냐라고 하면 n에 대한 1차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n에 대한 1차식. 그러니까 n에 대한 1차식이 나와 있으면 일반항이 자, 그 수열은 등차 수열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식만 보고도 자, 그때 이게 뭡니까 이게? 요게 그렇지. 공차죠 이게. 공차 즉 1차항에 뭐가? 개수가 자, 뭐가 된다고? 공차가 된다고. 그런 얘기예요. 1차항의 개수가 공차가 되는 거야. 자, 여기 공차 얼마죠? 3인 거야. 그죠? 공차 얼마죠? 마이너스 3인 거야. 이해돼? 이해돼? 자, 그러면 자, 2번 봐봐. 2번. 자, AN이 3N 마이너스 5잖아요. 그죠? 자, 등차 수열 맞습니까? 왜죠? 그렇지. 1차식이니까. 맞죠? 자, 공차가 얼마죠? 3. 그렇죠. 3이죠. 왜 3이에요? 1차항의 개수가 3이니까 공차가 3인 거죠. 그죠? 자, 첫 항은 얼마일까요? 첫 항은
첫 항을 어떻게 구하죠? 그렇죠. n 대신에 1을 넣으면 돼요. 선생님이 왜 자꾸 당연한 걸 물어보시지? 자, 항상 첫째 항은 n 대신에 1 넣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등차수열에서 첫 항 구할 때 n 대신에 1 넣거든. 근데 나중에 고3 때 어떤 복잡한 수열이 나와가지고 막 설명을 어렵게 했을 때 첫째 항을 구해야 돼. 그러면 n 대신에 1을 넣는다는 생각을 그때는 잘 안 해요. 수학은 같은 유형에 대해서 같은 사고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 핵심적인 사고가 되게 중요한 거야. 간단한 거, 내가 잘 알고 있는 거 반복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n 대신에 1 넣으면 첫 항이 얼마가 되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an 마이너스 7n 더하기 9. 자, 이거 공차 얼마죠? 마이너스 7. 좋았어. 우리 좋았어. 자, 그리고 첫 항 얼마가 되죠? 좋았어. 2. 자, 3번. 등차 수열 AN. 자, 요게 등차 수열. 자, 이렇게 한번 써봐. 선생님 문제에 있는데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써봐. 뭘 또 고민해, 쓰라니까. 자, 여기 괄호가 있는 이유가 궁금하죠? 자, 그거 설명을 해준다라고 했어요. 아직까지는 좀 참을게. 5번째 항이랑 4 곱하기 3번째 항이 같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자, 등차수리니까 AN이 어떻게 생겼어요? 첫째 항은 A고 공차가 D라고 하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5번째 항은 n 대신에 얼마를 넣어서? 5를 넣어서 A 더하기 4D라고 하면 되죠. 세 번째 항은 자, n 대신에 얼마를 넣어서? 3을 넣어서 A 더하기 2D라고 하면 되죠. 자, 요거를 정리를 해보면 4A 더하기 8D가 되니까 자, 넘기면은 3A 더하기 4D가 0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항, 네 번째 항, 자, 더한 값이 6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항을 어떻게 나타내면 되겠어? A 더하기 D. 그럼 네 번째 항은 A 더하기 3D. 그죠? 자, 2A 더하기 4D가 6인 거죠? 그러면 자, 여기 있는 4D 대신에 4D가 6-2A가 되니까 자, 여기다가 넣어주면 3A 6-2A 얘가 0 되는 거야. A 더하기 6이 0 되는 거야. 자, 따라서 첫째 항은 얼마가 돼? 마이너스 6. 자, 공차는 얼마가 돼요? 여기 넣으면은 마이너스 18 더하기 4D가 0. 자, 공차 얼마가 되지?
2분의 9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7번째 항을 첫 번째 항에서 자, 공차 D를 몇 번 더하면 되지? 6번 더하면 되지. 자, 마이너스 6에서 6 곱하기 2분의 9 마이너스 더하기 27. 자, 21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선생님의 다른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하나 식이 있고 두 번째 항 더하기 네 번째 항. 자, 이렇게 식이 하나 있었죠? 자, 우리가 이 문제를 자, 이렇게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이용해서 풀 수 있었는데 우리가 등차수열에서 조금 있다가 등차 중항이라는 걸 배워요. 등차 중항. 자, 등차 중항에 대해서 선생님이 미리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 자, 정리를 좀 해야 되니까 여기 한 장 넘기면 개념 2번에 자, 등차 수열이라고 이제 되어 있거든요. 등차 중항. 자, 거기다가 적어주면 됩니다. 등차 수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2, 5, 8, 11, 14. 자, 차례대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일곱 번째.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뭘 보냐면 이 두 값을 한번 더해 볼 거예요. 이렇게 한번 더해 볼 거예요. 자, A1 더하기 A3 한 거죠. 자, 이 값이 얼마지? 마이너스 2지. 자, 여기 가운데 있는 값이 얼마죠? 마이너스 1이죠. 자, 두 번째 항에다가 두 배를 한 거랑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그죠? 같습니다. 자, 요렇게도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도. 네 번째 항이랑 여섯 번째 항을 더해볼게. 자, 여기 더한 값이 얼마지? 16이죠? 자, 여기 가운데 항이 얼마죠? 8. 자, 가운데 항에 몇 배랑 같습니까? 두 배랑 같죠? 그죠? 자, 이게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등차 수열은 반드시 두 개의 항을 더하면요, 가운데 항에 두 배랑 어떻다? 같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항이랑 네 번째 항을 더해봐요. 자, 얘랑
얘를 더하는 거지. 값이 얼마니? 두 개 더하면 4죠. 자, 요 가운데 항이 얼마야? 2. 자, 세 번째 항이 몇 배랑 같아요? 2배랑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는 거야. 자, n번째 항이랑 n 플러스 2번째 항을 더하면은 얘랑 가운데 있는 항이 뭐죠? n 플러스 1번째 항이죠. 규민이 왜 가만히 있어? 말 안 하고. 지금 멍 때리고 있었지. 자, n 플러스 1번째 항에 2배를 갖다라는 거야. 그죠? 자, 얘를 우리가 등차 가운데 있는 항 중항이라고 하는 겁니다. 등차 중항. 자, 이거 증명을 어떻게 하죠? 증명. 선생님 말이 맞긴 맞는데 이거 보고 무조건 이렇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자, 증명을 어떻게 할까요? 증명. 유민이, 이게 증명 어떻게 하면 되죠? 오케이. 자, 등차수열이잖아요. 등차수열. 얘가 등차수열. 그러면 얘가 뭐가 되죠? 공차가 되죠. 공차. 아니, 규민이, 아니다, 유리. 자, 유리, 요거 뭐가 되죠? 이거? 공차. 그렇죠. 공차가 되죠. 그러면 얘하고 얘는 당연히 어때? 같지? 얘랑 얘는 당연히 같아. 이거하고 얘는 같아요. 그죠?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넘기고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은 요 식구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죠? 그래서 얘가 성립하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등차 중앙이라고 합니다. 등차 중앙. 유민아, 생각을 하는 것도 좋은데, 자, 적는 것도 잘 적어야 돼. 윈터 가서 멍하니 있으면 안 돼. 많이 적어. 알겠니? 자, 이것도 하나 적어볼게요. 유리가 적고 있네. 자, A, B, C. 자, 얘가 차례대로 등차수열이야, 등차수열. 그러면 A 더하기 C가 자, 뭐랑 같을까? 그렇죠. 2B랑 같은 거예요. 2B. 자, 하나 더 적을게. 세수가
등차수열입니다. 등차수열. 어떤 세수가 있는데 걔가 등차수열이야. 그러면 이 세수를 세수가 아니고 숫자 3개 어떻게 나타내죠? 어떻게 나타내죠? 채연이도 지금 수원 2번째지? 그럼 이거 말할 수 있어요. 이 세수를 AM 그치 그렇게도 나타내는데 자 우리가 등차 중앙이라는 걸 안다면 등차 중앙을 배웠다면 자 다르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르게 규민이도 하지 않았나? 등차 수열? 그죠? 그때는 어떻게 제대로 안 했나요? 그럼 대답할 수 있어요. 자, A-D A 더하기 D. 자,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나타내지? 왜 이렇게 나타내지? 그렇지. 그런 것도 있는데 세수의 합이 얼마가 돼요? 다 더하면 3A가 되죠. 그죠? 계산을 편하게 하려. 자, 그러면 4개의 수가 등차수예요. 요건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거는 A-3D A-D A 플러스 D A 더하기 3D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수의 합이 얼마가 되죠? 4A가 되죠. 마이너스 2D로 나왔어. 응? 어떻게? 저 A 마이너스 3D에서 이렇게? 그렇지.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어.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자, 이렇게 나타내지 않는 이유는 이거 다 더해봐. D가 사라져 안 사라져? 안 사라져. 우리가 어떤 식을 계산할 때 효율적인 간단한 식이 안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봐. 자, 좀 전에 3번 문제 우리가 풀었잖아. 3번 문제. 그죠? 자, 어떻게 풀었는지 머릿속에 그려집니까? 그려지죠? 자, 이번에는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등차 중앙. 자, 여기 보면 두 번째 항 더하기 네 번째 항 보이죠? 그죠? 자, 내가 등차 중앙을 안다면 얘를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얘가 뭐가 되죠? 채연이? 이게 뭐가 되죠? 얘가? 그렇지. 얘가 2배의 세 번째 항.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세 번째 항이 얼마다? 3이라는 거야. 자, 야, 이해됐다고 해서 안 적으면 안 돼요. 뭐 공부가 안 돼요. 여러분들 방학 때 수원 수수를 다 배워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한 양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해가 됐어도 기록으로 안 남기면 그게 사라집니다. 아깝게 우리가 공부한 거 물론 완전히 기억에서 없어지는 건 아닌데
생각이 안 날 수 있어. 잘 적어야 돼. 규민아, 거기가 아니잖아. 거기 앞에 있잖아. 등차 좀 아니 근데 문제를 요거 풀고 있잖아. 3번을 등차 중앙으로 설명하고 있잖아. 자, 여기 가볼게요. 여기. 자, 5번째 항이 여기 얼마죠? 3. 그럼 12가 되죠? 그죠? 5번째 항이 12가 되지? 그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슨 생각해야 돼? 40. 자, 내가 7번째 항 지금 구하는 거거든? 7번째 항 구하는 거거든? 3번째 항이 3. 5번째 항이 12. 7번째 항을 물어봤어요. 자, 3번째 항, 5번째 항, 7번째 항. 얘가 3. 얘가 얼마? 12. 그럼 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얼마겠어? 그건 21이죠, 21. 응? 정답은 20. 자, 이해되나요?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보여야 돼요. 그냥 내가 일반항 안다. 막 대입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해야 돼. 계속 생각을 해야 돼. 뭔가 내가 생각을 해야 돼. 수학은요. 생각을 안 하고 풀면 절대 안 늘어. 똑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그때그때마다 생각을 해줘야 돼.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할 때 거울 봐, 안 봐? 거울 안 봐요? 거울 안 봐요? 유민이 거울 봐, 안 봐? 거울 보잖아. 아니 내 얼굴 내가 잘 아는데 맨날 보잖아.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하네. 자꾸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이런 모습인데 나를 오늘은 좀 이렇게 이게 눈곱이 붙었구나. 좀 세수 좀 하고 머리가 좀 길었구나. 머리 잘라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수학도 있잖아. 문제를 풀 때 기계적으로 뭔가 한 가지만 가지고 하면은 안 늘어. 재미도 없고. 자꾸만 생각해야 돼. 배웠던 것들,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시행착오를 해봐야 느는 거예요. 자,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이렇게 풀면 아주 잘 푼 거죠. 물론 처음에 우리가 일반항을 이용해서 풀었던 거, 그것도 배운 대로 잘한 거. 자, 요게 3번이었습니다. 3번. 자, 4번을 볼게요. 4번. A7. 자, 이게 얼마죠? 70. 10번째 항 60일이죠. 60일. 자, 얘가 등차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 그죠? 10번째 항에서 7번째 항을 빼줍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되죠? 공차 몇 개죠? 공차 3개죠? 보통 우리가 3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3칸. 그죠? 자, 요게 3D가 되는 거야. 3D.
자, 이 값이 70에서 61을 빼는 거니까 9가 되는 거죠. D가 얼마란 얘기예요? 3이라는 얘기예요. 자, 물어보는 게 몇 번째 항이 음수가 되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잠깐만. 뭐하지 쌤이? 61에서 70 빼야 되죠? 마이너스 9지. 자, 공차는 마이너스 3이죠? 자, n번째 항이 0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첫째 항도 한번 구해볼게요. 첫째 항도 7번째 항은 첫째 항에서 공차를 몇 번? 6번 나온 거. 자, 얘가 70. 그러면 A는 자, 여기 마이너스 18이니까 88 이렇게 되죠. 자, n번째 항 일반 항이 마이너스 3n 더하기 9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n 더하기 91이 0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3n이 언제 91보다 크다 이런 얘기죠. n이 3분의 91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자, n은 자연수죠. 자, 이 값이 대략 얼마지? 30 얼마죠? 30. 그러면 자, n 값이 얼마가 돼? 자, 31에서 처음으로 얘를 만족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정답은 제 31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된다라는 거. 쌤이 방학 때 꼭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우리가 4시간 수업하는데 중간중간에 10분씩 쉬어줍니다. 이걸 이제 꼭 해보고 싶어요. 원래 선생님이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항상 지금까지 수업을 해오면서 근데 작년에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작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4시간 수업을 듣는다. 우리가 이제 4시간 수업만 하진 않을 거예요. 자, 30분 정도는 그날 배운 것을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 겁니다. 자, 그거 1일 테스트라고 해서 매번 수업할 때마다 시험을 볼 거고 그리고 과제 고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1시간 정도. 자, 그 1시간 반을 제외하고 선생님하고 약 2시간 정도 수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2시간 동안 집중해서 수업을 듣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수업을 듣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수업을 듣는 동안 끊임없이 적고 선생님 수업 열심히 듣고 생각하고 이거를 해줘야 돼요. 쉬운 것 같지만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수업을 들으려면은 중간에 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선생님이 아무리 수업을 열심히 해도
여러분들이 안 들으면 소용이 없어요. 자, 그래서 쉬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예전이랑 좀 달라진 게 있어. 뭐냐면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안 쉬어. 쉬는 시간에 안 쉬고 이게 유튜브 하더라고. 유튜브 하고 남자들은 게임하고 안 쉬어. 쉬는 시간에 안 쉬어. 쉬는 의미가 없어. 그거 하는 거는 쉬는 게 아니야. 진짜 쉬는 게 아니거든. 쉴 필요가 없어. 그래서 잘 안 쉬었어. 그냥 수업의 템포를 끊기 싫어가지고 잘 안 쉬었어요. 막 어떤 때는 1시간 반 수업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올 겨울에는 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 좀 쉬고 수업도 열심히 듣고. 알겠죠? 오케이. 조금 쉬었다 할게요. 10분. 네. 포스트잇 있는데